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다 정답이 아니고 아직 제가 봤을 땐 우리가 다 실험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2019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이제 목포라는 곳이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구경을 하러 갔어요. 사실은 관광을 하러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목포를 보다가 내가 목포에 와야 되는 이유는 딱히 없는데 반대로 내가 꼭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연고도 아무도 없지만 한번 목포에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서울에 와서 한 달 만에 이제 집을 정리하고서 이사를 이제 목포로 가게 됩니다. 목포는 만들어진 항구예요. 만들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와서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897년도에 개항을 했고요. 계속 지금까지 항구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목포가 그 전부터 목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목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도 2019년도에 목포로 오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방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목포도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포는 완전히 구도심, 목포 사람들 시내라고 부르는 구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심이 있고요. 그 옆에 또 신도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옆에 또 신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크게 네 덩어리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도시가 재개발되고 다시 짓고 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이 여기에 보면 한 90년대, 70년대, 80년대 같고요. 옆으로 좀 넘어오면 80년대, 90년대 같고요. 옆에 좀 넘어가면 2000년대 같고 옆에 넘어가면 이제 2021년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도시가 나열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시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지 않은 채 도시만 옆으로 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의 옆으로 가다 보니까 이사를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집이 계속 많이 생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의 원도심도 이제 도시재생 우리 센터장님 전은호 센터장님 오셔서 도시재생 이제 그런 사업을 한 5년 정도 5년 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도시재생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 활성화라는 용역을 하러 저도 목포에 오게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청년과 도시재생의 상관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에 목포에 올 때쯤에 전국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지역으로 내려가는 청년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귀농, 귀촌 이런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려와서 30대, 20대들도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랬고, 저도 내가 지역에 가서 무언가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목포에 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 또래 그리고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미 내려가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 일주일 살기라는 말이 생기고 한 달 살기라는 말이 생겨요. 그다음에 1년도 살아보고 아예 살아보기도 하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기면서도 살고 그런 것들이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런 현상에 저도 포함되고 보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진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목포에도 괜찮아 마을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열정거북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오쇼잉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뭐 스픽스라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청년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그룹들이 지역에서 무언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험에 동참하고 싶었고 이들이 한 달로 시작했지만 1년이 됐으면 좋겠고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목포역 앞이거든요.
굉장히 목포도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빈집이. 빈집, 빈 점포, 빈 가게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맨 처음 와서 했었던 실험은 뭐냐면 빈집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였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내가 뭔가 공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라서 빈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빈집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앞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일단 기대는 높아졌어요. 목포가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집값이 상승했어요. 주민들은 기대 심리는 높아져서 집값이 올랐는데 팔리진 않고. 그러니까 도시가 더 빈집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집이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민분들은 언제든 내가 이것을 수익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서울처럼 막 잘 관리하고 이거 할 건 아니야. 약간 방치 상태야. 시는 근데 내가 이걸 쓰고 싶은데 굉장히 장기적인 임대를 원해요. 막 5년, 10년 막 이렇게. 근데 10년 동안 어떻게 될 줄 알고 집주인 입장에서 너무 긴 거죠. 그게. 그래서 파격적인 거 청소 우리가 합니다. 다시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 돌려드립니다. 라고 한 것이 먹혔습니다. 셔터를 열어줬어요. 이 빈집을 열었는데 뭘 해야 될까요? 관광 안내소를 한다. 여기다 예술 작품을 막 쫙 전시한다. 여기서 로컬 푸드 같은 것들을 막 판매한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잘 된다라는 건 과연 뭘까? 그러니까 도시가 잘 산다라는 것의 본질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여기 빈집을 열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빈집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벤치가 없구나. 이 동네에 그늘이 없구나. 평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앉아서 쉴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전 슈퍼마켓의 컨셉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간으로 하자. 저기다 무언가로 채워놓지 말고 관광 안내소 막 사람들 막 사진 찍고 막 북적북적 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언가 쉴 수 있고 주민들이 무언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의자들을 쫙 배치를 하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다가 쉬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보람된 거는 그거였거든요. 앞에 평상을 놨는데 거기 할머니가 맨날 밤마다 여기 원래 주인 할머니가 밤마다 거기 앉아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뭐랄까 이제 주민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무언가 추억을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 옛날 앨범에서 사진을 스캔을 해가지고 옛날 여기 계속 사셨던 분들의 여기 모습 여기서 찍었던 사진들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사슴 슈퍼마켓을 시작으로 저희가 빈집 갤러리라는 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이게 하게 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슴 슈퍼마켓을 청소하고 맨날 정리하고 닦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내 집도 좀 청소하고 관리해줘라고 하는 주민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빈집들을 활용해서 정말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겠다 해서 마을에서 이제 주민공모 사업을 해서 이 빈집을 활용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주민분들을 이제 모아서 그 빈집들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뭐 유모차를 대여하는 그런 그 아이들이 잠깐 쉬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해양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공간도 만들게 되고 이 빈집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과정을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빈집들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되게 애정을 갖고 했었던 하이칼라 세탁타운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시실로 사용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 영상도 틀어주고 안에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 만들고 났더니 좀 투어를 진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서 스탬프 투어도 한번 만들었거든요.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여행을 갈 때 이제 허가를 받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대화 시절에 여행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좀 근대 의상도 입고서 여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목포에는 아직도 근대 의상을 대여해서 입고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오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주민분들과 이제 무언가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됐냐면 전해드립니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알리지 않고 게릴라성으로 동네 거리에 나가서 전을 붙여봤어요. 이렇게 파전을. 주민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총각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다. 나와봐라 하시더니 주민분들이 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해서 다른 주민분들에게 이거 맛있는 거니까 빨리 나와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시다가 전만 있으면 뭐하냐면서 김치를 가지고 나오시더니 김치만 있으면 뭐하냐며 막걸리도 가지고 나오시고 심지어 테이블과 의자까지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에 반상회 참여 인원은 70명이 됐어요. 70명이. 전화 반상회 한다고 하면 한 분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70분이 나와서 반상회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를 한 4개의 동네를 순회하면서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 그 외의 자원들 갖고도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하게 돼요. 도시 지역에 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해양 쓰레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자원인 거잖아요. 이 안 좋은 자원들을 다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를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면만 보고 갈 수 없고 안 좋은 것도 무언가 문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는 선구점이라는 곳이고요. 선구점은 어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들을 판매하거나 만들거나 뭐 이런 곳이에요. 선구점에 가서 뭘 부탁했냐면 그 그물을 재단을 하면 짜투리 그물들이 있잖아요. 그 짜투리 그물들은 버려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그물 갖다가 우리 장바구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저희 가방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고 사장님은 굉장히 불만 있는 표정으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지역에 이제 스몰 액션이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방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쁜 괜찮은가요? 예, 물고기 잡는 그물로 짜투리 그물로 만든 가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확산돼서 지역에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공간도 있습니다. 이게 제로 웨이스트 카페인데요. 여기 오즈라는 문화공간 오즈라는 카페고요. 이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류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친환경적인으로 어떻게 하면 카페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어물 상가거리가 있어요. 여기 건어물 상가거리가 있고 건어물 상가거리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과거엔 여기가 이제 도매 상가였죠. 도매를 해서 하나하나 낮게 판매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 도매를 해서 전국으로 계속 이렇게 출하가 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 이런 어떤 상권도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변화 생기면서 이제 인터넷 판매 같은 것들이 조금 주류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무언가 도시재생을 하고 여기에 또 뭔가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이고 활력 있는 거리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리가 다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우리가 해보자 그러면 그게 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1897 건맥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건어물과 가장 연결될 수 있는 쉬운 건 이제 맥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맥주 축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행사비 500만 원에 상인회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200명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맥주 축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추산 한 2,0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축제에 참여해 주셨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어요. 그렇고 여기 이제 목포에 계신 분들도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주 펍을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검맥펍을 시작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에 너무 의존돼 있거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뭔가 소외되거나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계셔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건맥 펍으로 시작을 하긴 했으나 지금 위에 건맥 스테이라고 해서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도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포 맥주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주민분들도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고 참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협치라거나 시민 자산화라거나 저는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한 실험이 필요한 거고, 그러고 제가 초반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도시재생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이 잘 된다라는 게 누가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 여기 사는 사람이 진짜 좋아야지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실현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지역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되게 문제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까 뭐 맛, 이런 자원들이 있어, 그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였었는데, 저희는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문제가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문제가 자원이 됐을 때 어떤 성과나 효과, 그리고 지역에서의 실제 사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맥펍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어떤 제로웨이스트 카페도 그렇고 그물로 가방을 만드는 일도 그렇고 어떤 미디어를 활용한 일도 그렇고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계속 어렵고 계속 난간에 봉착하고, 그것을 문제를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 문제를 기회로 또는 자원으로 생각했을 때 새로운 것들이 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